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지혈증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타틴 계통의 약물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약물이 갖고 있는 부작용은 정리하자면 대략 5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근육통과 근육 손상이 일으키게 됩니다. 근육통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보다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한테서 근육통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심하면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이 녹아내리는 그런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을 증가시키고 제2형 당뇨를 유발합니다. 이것도 되게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죠. 스타틴 계통의 약물이 갖고 있는 그 약리 기전을 이해하신다면 이게 왜 생기는지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아서 그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HMG-CoA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 단계 중에서 HMG-CoA가 메발로닉 액시드로 바뀌어지는 이 단계를 차단하는 게 HMG-CoA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스타틴 계통의 약물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들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물이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만 차단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조직 내에서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움직임이 많이 있고 활동이 많은 분들이 근육을 많이 쓸 때 근육에도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손상이 이루어진 근육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역시 원료가 필요하겠죠. 그 원료 중에서 대부분이 콜레스테롤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원료를 못 만드는 약을 쓰다 보니까 근육 손상이 더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통이 생기겠죠. 역시 당뇨도 마찬가지로 제2형 당뇨가 생기는 기전도 혈당이 증가하는 이유조차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이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죠. 간 손상의 원인이 돼서 OTPT가 증가하는, 간 효소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신경학적인 부작용으로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스타틴 계통의 약을 먹고 나서는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잠시 있었던 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끊고 났더니 그 부작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코엔자임 Q10 레벨을 낮춥니다. 이 코엔자임 Q10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지금 메발로닉 액시드라고 하는 이거를 만드는 단계를 차단하는 약을 개발한 게 스타틴인데요, 이 스타틴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덜 만들어지겠죠. 얘가 덜 만들어져서 콜레스테롤이 덜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얘를 통해서도 코엔자임 Q10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죠. 근데 얘가 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코엔자임 Q10도 덜 만들어지겠죠.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봤습니다. 한 달 정도 복용을 하고 나니까 대략적으로 30일 복용 후에 전체 혈액 속에 녹아져 있는 코엔자임 Q10 레벨이 거의 50% 가까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썼던 약이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코엔자임 Q10도 역시 낮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CoQ10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세포 레벨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코팩터로서 코엔자임 Q10이 작용하는데요, 얘가 있어야지 최종 산물인 ATP를 만들어냅니다. 코엔자임 Q10이 떨어지게 되면 ATP를 만드는 양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빨리 지치죠. 태어날 때 우리 몸에 갖고 있는 코엔자임 Q10 레벨을 100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나이가 지나가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근육으로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심장이 제일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50대 60대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미 코엔자임 Q10 레벨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환자인데 거기에다가 콜레스테롤 약까지 먹으니까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그럼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요?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스타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책도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이 약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 판매되었던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1150억 불인데요,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9조 4천억입니다. 약 하나가 10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 자체가 129조 원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를 벌 수 있는 약을 갖다가 감히 퇴출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그래서 열심히 벌 만큼 벌고 나서 나중에 열심히 이 약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그러면 그때는 퇴출시키고 또 다른 약을 개발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일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간지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스타틴은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페이퍼도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의사들은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논문들, 제약사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틴만한 약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추다 보니까 혈관 내에 좁아져 있는 혈관이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에 얻어지는 게 있다면 몇 가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또한 이걸 쓰지 않고도 충분하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약물, 다른 약물들도 충분하게 많고요. 두 번째는 그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원인은 그대로 두면서 결과만 치료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은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약물에는 작용이 있고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개념은 작용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작용이라는 얘기죠. 나쁘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생길 수밖에 없는 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하신 다음에 약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지혈증 약들은 대부분의 환자한테 물어봤을 때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 약을 충분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드시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드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스타틴 계통의 약물들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벨에서의 중요한 비타민 역할을 하는 코엔자임 Q10 레벨을 같이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약물 중에서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하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된다면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다른 좋은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스타틴 계통의 약을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먹을 필요가 없이 오메가3 계통이라든지 비타민 B3 나이아신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이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겠죠. 동맥경화증의 원인인자인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만드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낮추는 중요한 어떤 그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 필요하지 않는 약물을 최대한도로 복용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